좀 어렵나요? 그것만 잘 외우면 되는데, 그냥 단디. 예. 그것만 잘 외우시면 그냥 할만하고. 자, 이제 또 새로운 걸 볼 건데요. 우리 교재를 좀 넘기셔서 119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파트는 좀 한번 더 들어보시고 집에서. 그럼 한두 번 더 들으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서 그렇지 좀 지나면 또 괜찮아요.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119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공부할 애가 뭐냐면은 탄력성이라고 해요. 얘가 좀 힘든 내용일 수 있는데 이 탄력성의 개념이 좀 낯설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고 생소한데 원래 출발은 물리에 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늘어나는 정도, 자극에 의해서 얘를 경제학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변하는 양의 크기, 이걸 나타내는 걸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탄력성을 네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걸 잘 애들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개념 따라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뭐냐면 가격 탄력성은 분모에 가격 변화가 들어갑니다. 가격 변화가 주어져요. 분자에는 가격 변화에서 수요의 했으니까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겠다. 그죠? 즉 뭐냐? 가격이 영향을 주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붕어빵을 예를 드는데 붕어빵 가격이 올라가요. 붕어빵이. 그러면 우리 붕어빵을 먹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줄어드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붕어빵 가격을 10% 올렸어. 붕어빵을. 그런데 이 수요량이 50% 확 줄 수도 있고 2%밖에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가 크냐 작냐, 이걸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느낌. 가격이 올라가면 양은 줄어요. 당연한 양입니다. 자,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얘는 분모에 똑같이 가격 변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 분자에는 공급이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냐 공급량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급은 끝났고요. 수요에 됐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볼게요. 가격 탄력성에 분모의 가격 변화죠. 소득 탄력성은 분모의 소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득 변화에 따른 분자는 똑같아요. 수요의 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공식을 외울 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자의 양만 외웠어요. 양. 분자 양. 그래서 나중에 제가 탄력성은 양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해서 분수 공식은 알고 싶은 게 분자로 가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뭘 알고 싶으냐? 양이 얼마나 변했느냐 알고 싶은 거라. 그런데 가격 때문에 양이 변했느냐? 소득 때문에 양이 변했느냐?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의 변화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라는 말은 우리 길 두 개가 만나는 걸 교차로라 그러죠. 그래서 교차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차한다. 길 두 개가 만난다. 여기는 재화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X제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에 따라서 Y제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양. 탄력성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탄력성은 양의 변화예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양이 변했느냐? 소득 때문에 양이 변했느냐?
다른 그 가격 때문에 양이 변했느냐? 요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봐놓으면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얘 둘이 중요해요. 얘 둘이 중요한데, 얘 둘을 이 지금 말하는 수요의 가격 달성, 공급의 가격 달성인데, 먼저 정의를 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급은 그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렇게. 왜? 얘는 항상 답이 플러스로 나와요. 얘는 답이 항상 마이너스 나와요. 가격 수율이 어떻게 되니까 반비례한다. 수요 법칙이다, 그죠?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항상 답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얘 둘을 비교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격 달성은 전부 다 플러스다, 마이너스 없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얘 둘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수요나 공급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수요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요 가지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그 부인과 헤어지고 다른 걸 이런 상상 말고, 그런 상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룸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방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룸 오피스텔 사장님 나빠요. 가격을 10% 올렸어요. 임대료를. 자, 그 상황을 봅시다. 가격을 10%를 다 올렸어요. 이때 가격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데 집시 올려볼까? 좋은가? 싫겠죠? 그러면 싫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가격을 10% 올리니까 딱 수요랑 딱 10%만큼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동일하다, 그죠? 너무 위에 밑에 적어야 되는데,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이 딱 10%. 이러면 1이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해봐요. 자, 따라할게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뭐냐면은 딱 그만큼 변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가격 10% 올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50명이 나가버렸어요. 많이 변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수요량이 50%가 변했어요. 요거는 이 계산하면 숫자 5가 나오겠죠? 5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크다. 즉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다. 느낌 아시겠나요? 양이 많이 변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탄력적이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크겠죠.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격을 10% 올렸는데 집주인이 여기서 수요량이 2%밖에 안 변했어요. 가격보다 양이 작게 변했죠. 이거는 1보다 작다. 즉 요구에서 하면 0.2죠. 10분의 1은 0.2다, 그죠? 0.2, 0.3, 0.4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작게 변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뭐라 하냐면은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또 따라 할까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걸로 알 수 있네요. 어떤 간단한 걸 알 수 있냐면은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어, 양이 조금 변했어. 자, 많다 작다는 비교급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다, 많이 변했어. 그걸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다. 1보다 작아, 조금 변했어,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이론적입니다. 수요량이 무한대로 엄청나게 변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이럴 때 우리 무한대로 나타냅니다. 이론적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걸 많이 변하는 게 엄청 많이 변했죠. 탄력적인데 엄청 탄력적이죠. 이걸 엄청 탄력적이다 해도 되지만 학자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조금 친구 중에서 잘난 체를 했잖아. 아우 재수없다 그러잖아. 완전 진상짓하고 있어요. 이놈 완전 재수없다 그러잖아. 그러지. 많이 변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완전 탄력. 자, 따라합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작게 변한 게 비탄력이지만 너무 작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했었는데 가격이 10% 변했을 때 양이 수요량의 변화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변해. 계산하면 탄력성이 빵이 되겠죠. 이걸 우리 똑같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할게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끝났어요. 뭐냐면 양의 변화입니다.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 이것들은 수요 공급 마찬가지. 요거 가격에 대한 변화입니다. 얘 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수요 공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뭐다? 탄력적이다. 엄청나게 많이 변하면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보다 양이 조금 변했어요. 뭐죠? 비탄력이다. 하나도 안 변했어. 완전 비탄력.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요걸 이런 그래프까지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프까지 알아놔야 되는데 이게 자, 우리 단위 탄력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곡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요게 단위 탄력이에요. 즉 45도 각도. 가격과 양의 변화가 동일한 상태. 이렇게 마시겠죠. 그런데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솔솔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선생님, 탄력이 왜 완만해져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가격, 여기는 양입니다. 그때 요 지점에서 가격이 10% 떨어졌어요. 그런데 양이 40% 많이 변했어. 양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죠? 자, 탄력성은 아까 한 글자로 제가 뭐라 그랬죠? 양. 탄력성 한 글자로 뭐? 양. 탄력성은 양의 변화라. 그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양이 많이 변했단 말은 요게 많이 변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다? 완만해져요. 그래서 탄력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생각은 좀 달라지지만 그렇게 외우듯이 아셔야 됩니다. 탄력일수록 완만해지는구나. 비탄력이면 경사가 어떻게 되나 반대로 좀 급해져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탄력일수록 완만해지겠죠? 굉장히 완전 탄력이면 완전 완만해지지 않을까? 수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할수록 비탄력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여기서 비탄력이 급하다. 너무 비탄력이야.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이 되지 않을까? 이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요가 이렇게 되는데 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똑같아요. 공급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공급도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가 자, 탄력입니다. 탄력일수록 기울기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탄력일수록 기울기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요게 완전 탄력이면 또 뭐가 될까요? 수평이 되겠죠. 자, 여기서 비탄력일수록 경사가 어떻게 된다? 급해지겠죠. 완전 비탄력 뭐가 된다? 수직.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야. 수요나 동일합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한데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탄력일수록 기울기는 뭐 하느냐? 완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탄력일수록 경사는 급경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탄력은 수평이 돼요.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외우기 마땅치 않으니까 암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완전 탄력. 얘는 완전 비탄력. 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완전 탄력 수평, 완전 비탄력 수직. 이렇게 됩니다. 다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외우셨죠? 이건 요걸 못 외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얘 둘 중 하나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압니다. 따라합니다. 달력 완만히. 다시 달력 완만히. 요 놈을 딱 외워놓으시는 요 놈을. 왜 외워놓냐? 그럼 달력이 완만하니까 비탈 극병사 알겠죠? 반대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개만 밀어요. 달력 비탈력 다음에 헷갈리니까 저 1년 내내 달력만 밉니다. 둘 다음에 헷갈리니까. 그래서 달력 완만히만 딱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를 풀 때 수요 곡선이 수요가 달력적이고 하면 좋겠죠. 수요 곡선이 완만하고 이렇게 나와.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해서 이러면 수요가 달력이나 판단해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안 주고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준다고. 그럼 이걸 판단해내야 돼.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거의 동의같이 쓰셔야 됩니다. 완전 달력, 완전 비달력. 됐죠? 그 다음에 달력 완만히. 이거 암기하시면 대부분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달에서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자, 이제 예를 볼 겁니다. 예를 볼 건데, 요거는 뭐, 선생님 적어야 됩니까? 수시로 할 거니까 결국 외우게 돼 있어요. 얘는 우리 앞에 이미 공부한 겁니다. 뭐냐면, 얘는 소득 탄력성은 얘가 플러스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나오잖아요. 이 재화는 정상재를 뜻합니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얘는 열등재를 뜻해요. 왜? 이게 소득 수요. 만약에 요거 플러스 그럼 같은 방향이죠. 올라. 그러면 정상재라. 올라갈 때 이거 내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거는 올라갈 때 내려온다 뜻이죠. 반대 방향은 뭐다? 열등재. 아까 했잖아.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재. 반대 방향? 열등재.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뭐냐? 이걸 계산했을 때 플러스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나오잖아. 이거는 대체재를 뜻합니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보완재를 뜻합니다. 왜? 아까 했잖아요. X, Y 재화를 몇 개 준다? 2개.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요. 같은 방향 대체재, 반대 방향 거기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요거는 공부한 겁니다. 플러스 나오면 정상재, 마이너스 나오면 열등재. 교차 달성은 플러스는 대체재, 마이너스는 보완재. 이거는 뭐냐? 같은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와 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공부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여기까지 가볍게 교재 표시를 할 거예요. 거기에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간단하게 공식을 볼 겁니다.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수요의 탄력성 나와 있죠? 이 정확하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공식에서 분모의 가격 변화를 봤죠? 분자의 수요량의 양만 동그라미. 저같이 딱 양만 동그라미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120쪽에 보시면 교재가 지금 나오는데 제가 좀 순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거기 보시면 120쪽 중간에 표가 하나 있는데 수직 급경사 45도 완만 수평 봤죠? 그게 지금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봐 놓으셔야 되는데 배운 걸 딱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고 완전 탄력은 수평이고 그 다음 비탄력은 극경사고 탄력은 완경사다. 아까 외우는 방법이 말했잖아요. 딱 그대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패스.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어디 넘어가느냐? 125쪽으로 갑니다. 125쪽에 자 125쪽에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셨죠? 공식 있잖아요. 그것도 분자의 양만 동그라미. 저같이 딱 양만 동그라미. 밑에 맨 밑에 봅니다. A 정상재. 요거는 오른쪽에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다 돼 있죠? 0보다 크면 플러스죠. 밑줄. 그 다음 밑에 B 열등재 소득 탄력성 0보다 작다 돼 있죠?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밑줄. 자, 넘어갑니다. 126쪽에 교차 탄력성 밑줄 그으시고, 자, 이것도 공식에다가 분자의 양만 동그라미. 요것만. 양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식을 다 외우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분자의 양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A, 대체제 밑줄 그으시고,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다 밑줄. 0보다 크다는 말은 플러스를 말하는 거겠죠? 보완제 밑줄 그으시고, 교차 탄력성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말하죠? 그게 요거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밑에 있는 문제는, 계산 문제는 작년 논 문제 지금 풀이를 못 해드려요. 좀 지나야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금 계산 문제를 빼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오른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공식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보느냐? 분자의 양만 동그라미 요거. 공식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만 동그라미 하시고,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공급의 가격에서 나와 있는 게 요거 똑같으니까 요 생략했어요. 요거 공급도 마찬가지. 자, 완전 탄력은 수평, 완전 비탄력 수위 공통이에요. 이거 아시죠? 됐나요? 자,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탄력성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어요. 이거 자체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걸 응용해서 나와요. 지금부터.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사용되는 용어다라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두 가지만 딱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 건데 요 내용들은 좀 중요해요. 124쪽입니다. 124쪽. 자, 보셨다 그죠? 124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흐름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수요 공급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어떤 경우 탄력적이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탄력적이다라는 거는 선택의 폭이 커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체제가 많다라고 말해요. 반대의 경우 선택 여지가 작으면 비탄력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욕에서 아까 오피스텔 있었잖아요. 오피스텔에 방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우리 이래 금방 말하는 거 기억 못한다. 큰일 났다 이제. 방이 10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00개 있었습니다. 100개 있었는데 이 중에 가격을 10%를 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거 사면 나가겠죠? 그런데 가격 올리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 나갈 건데 집중 나갈 건데 여기에 빈집이 많다. 이 동네 원룸 오피스 빈집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10% 오면 요 중에 한 50% 정도가 확 나와버리겠죠. 누가 비싼 데 살고 싶겠냐고. 확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사 갈 때가 많으면 양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올리니까 확 나가버려. 왜? 이사갈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콜라 값을 10% 올리면 그 사람 전부 다 사이다 환타로 넘어가 버려. 그럼 콜라 매출이 확 떨어지겠죠. 양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한다라는 것은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양이 많이 변해요. 이거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이런 재화들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사치제, 종류가 많은 대체제가 많은 재화 이런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비탄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봅시다. 아까 여기서 오피스텔 방이 100개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가격을 10%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갈 집이 이 동네 집이 없어. 빈집이 없어. 그러면 열받고 기분 나쁘지만 이사를 나갈 수가 없잖아. 이사갈 데가 없으니까 이때 선택 여지가 작으면
그러니까 수요량이 2% 삐키 안 변해. 조금만 변해요.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가격에 둔감하다라고 말해요. 가격에 둔감하다 말은 가격을 오리거나 내려도 양의 별로 변화가 없다.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은 요런 둔감한 제어는 뭐냐? 필수 제어. 생필품. 예를 들면 쌀값을 10% 올렸다 봅시다. 그 매출이 10% 떨어질까요? 안 해요. 그게 변화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쌀 안 먹고 고기 먹고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다가 프랑스가 뒤집혔다 그랬잖아. 그런 말 한번 하면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쌀 먹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냐면은 화물차 기사예요. 경유값이 올랐어. 그렇다고 경유 말고 물보가 대체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올라도 양이 변하지 않아. 생필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는 양이 많이 변했는데 그거는 뭐냐? 대신할 게 많아서 그래. 그런데 비탄력적이라는 양이 작게 변해. 그건 뭐냐? 대신할 게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켰어요. 뭐냐? 선택의 여지가 많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124쪽 여기에 나옵니다. 124쪽에 1번의 니은 보세요. 해당 재화에 대한 밑줄.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커며 밑줄. 찾으셨나요? 전부 다 하지 말고 제가 말한 거 봐.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며 밑줄. 자, 이거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T끝 두 번째 줄에 세분화하게 되면 보다 탄력적이 된다. 밑줄. 찾으셨나요? 세분화하면 보다 탄력적이 된다. 이건 뭐죠? 세분화시킬수록 대체제가 많아져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세분화시킬수록 대체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동그라미 3번 니은 끝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에 대한 탄력성이 커지며 밑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대체제를 만들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투룸, 쓰리룸 있는데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렇게 용도가 쉽게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원룸이냐 투룸이냐 소비자 기호에 따라 즉각 반응할 수 있겠죠. 대체제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줄 끝에 측정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밑줄. 측정 기간이 길수록 대체제를 만들 시간이 많죠. 그죠? 대체제를 만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간에 밑줄 사치품은 탄력적. 필수품은 비탄력인데 사치품은 탄력이에요. 사치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중에서 벤츠나 BM 같은 거 우리 볼 때 사치품이잖아요. 그죠? 사치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제네시스 제네시스. 자, 우리가 제네시스를 생각할게요. 제네시스는 그래도 고급차 중에 국민차라 그러기 없기. 그래도 고급차잖아요. 6, 7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7, 8천 하니까 이걸 가격을 10% 올렸어. 그러면 이 수요가 10% 딱 줄까요? 안 해요. 50%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사려는 사람들이 BMW, K9 또는 뭐 벤츠에게 끊어가 버려. 왜? 대체제가 많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 사치품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이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번에도 나왔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문제가 나올 때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기출에 나온다.
라는 건데,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다른 거와 연결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풀이가 애매해서 그래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쌤, 이거는, 그럼 수요도 그렇지만 공급도 그런가요? 네. 공급도 똑같아요. 요거에 관해서 공급이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은, 제가 페이지만 말하고 말은 안 할 겁니다. 127쪽에 보시면, 가로 2번, 공급의 가격 달성 결정 요건, 결정을 보셨죠? 그죠? 127, 128, 요 두 바닥이 그래요. 요게 요 내용입니다. 즉, 탄력성은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128쪽에 표가 있어요, 또. 거기 보면, 동그라미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봤죠? 밑에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뭐죠? 요렇게 나와 있는 게 그거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밑줄 그어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왜? 너무 이것저것 다 하면 여러분 어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1월달에 했던 거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 잘 놀 거 위주로.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도 지금 교재는 14개나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한 건 서너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손이 열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네. 우리 교재에서 115쪽입니다. 115쪽. 자,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이제 115쪽이에요. 자,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먼저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교재와 같이 할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이 뭐가 어려우냐면은 여기는 수요 공급의 변화를 주면서 탄력성도 같이 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우라라고 말한 게 그래서 그래요. 둘 다 표를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나머지 붙이기 쉽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 감소를 외워야 됩니다. 수요 증가는 위, 수요 감소는 아래, 공급 증가는 아래, 위, 공급 감소는 위, 아래. 이거는 필수라. 이게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P, 가격과 Q, 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 가격과 Q, 양의 변화를 알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원래 수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됐죠? 수요 증가했습니다. 이 상태 원래 공급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뭐라 그랬죠? 완전 비탄력. 이렇게. 완전 비탄력 수직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요게 요렇게 이동했다. 그죠? 위로 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죠? 그런데 오른쪽 왼쪽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불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오른쪽 왼쪽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말뚝이니까.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공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점 이동했을 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은 공급이 완전 탄력입니다. 이 그림 이상하다. 완전 탄력 수평이죠. 이렇게 완전 탄력 수평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요점이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양이 어떻게 될까? 증가했죠. 늘어났잖아. 그런데 양은 늘어났는데 위아래 변화는 없죠. 요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우리 교재 115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115쪽에 나와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걸 시험장에서 풀 때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쉽느냐? 제가 볼 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얘가 딱 보니까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하잖아. 그래서 안 변하는 걸 외울 거야. 안 변하는 걸. 그러면 안 변하는 걸 외우고 불변을 외우고 변하는 거는 위아래로 해결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고.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가만히 예를 보면 요 느낌이 뭐냐면 완전 비탄력은 양이 불변이죠. 완전 탄력은 가격이 불변이죠.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 그래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P 가격이고 여기는 양이다. 그죠? 우리 배웠던 걸 떠올려보는 거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뭘 만나죠? 양이 불변이야. 완전 비탄력은 양이 불변이라. 됐죠? 이제 완전 탄력, 뭘 만난다? 가격. 탄력은 가격이 불변이에요. 완전 탄력은 가격이 불변해요. 외우는 요령은 아까 했던 요거예요. 우리가 가격, 양은 아니까 이제 외웁니다. 집에 와서 외우지 그런 말하기 없기 지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완전 뭘 만난다? 양이 불변이에요. 완전 뭘 만난다? 가격. 그러면 쉬워져요. 요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걸 암기해서 다시 풀어볼 거예요. 지금 뭐냐? 수요는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이때 우리는 가격과 양의 변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얘를 먼저 합니다. 완전 뭘 만나죠? 양이 불변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걸 가지고 수요 증가 그 외워야 되는 거 이걸 수요 증가 위인데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양은 할 필요 없어요. 얘기했으니까.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딱 외우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 예를 들어봅시다. 수요가 완전 탄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래프 그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뭘 보느냐? 자, 우리는 요걸 먼저 보죠. 완전 탄력. 완전 뭘 만난다? 가격이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증가 어떻게 되죠? 아래 위인데 가격은 이미 했잖아. 불변. 했잖아. 양만 하면 돼. 양 어떻게 됐다? 증가. 끝. 가격은 불변. 양 증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번에는 없는데 안 나온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기에 다른 거와 섞여 있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못할 뿐이야. 다른 거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뭐냐? 저는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최후의 수단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여러분 이 연상에 머릿속 연상은 충분히 되셔야 돼.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오늘 외우라는 걸 좀 자꾸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대부분 외우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된다. 충분히 그래프 난 이렇게 풀 거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의미는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완전 비탄력을 생각. 완전 비탄력 말뚝이야. 얘는 수요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공급이 감소하나 증가하나 말뚝이야. 양은 안 변하는 거라. 그걸 생각해 놓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완전 탄력은 요거죠.
수평이라. 수요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공급이 증가하나 감소하나, 요건 안 변하는 거라. 이걸 정해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 불변을 딱 암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 느낌만,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가격이 불변이구나. 완전 비탄력은 말뚝이니까 양이 불변이구나. 왜냐면 만나는 게 그거니까 요걸 딱 암기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 변화는 이 수요 공급의 변화로 해결한다면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하자면 그래프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 그렇게 심오한 깊은 내용을 복잡한 계산을 반영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나올 거면 우리 시험장에서 풀면 안 돼. 풀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어찌 보면 간단한 내용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풀고 있을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간단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정도의 수준의 문제면 시험장에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래프 그리지 않고 해결이 되면 요 정도 수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기출에 대부분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요공급과 탄력성인데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문제를 충분히 못 풀어드리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조금 더 들어가면 다 풀려요. 그런데 이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해 버리면 이제 내용이 지금 많아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딱 다루고 이 다음 순환할 때는 요걸 이야기하고 이 다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그 수준을 안 벗어나요. 물론 요 정도 가지고도 쉽게 나오면 대부분 풀이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이 파트에서는 공부 양이나 배운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지금 안 풀려도 괜찮아요. 10개 중에서 2개밖에 못 풀어도 괜찮고요. 3개 있는 문제 다 안 풀려도 괜찮은데 지금 하는 내용이 내 몸에 익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3, 4월에 좀 더 한 번 더 이걸 이야기하고 좀 더 이거 다른 내용을 좀 더 이야기 붙여버려도 이제 그때 된 문제가 다 풀려요. 이 문제가 10개 있으면 9개 이상 다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시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들어보시고 하셨죠. 그럼 이해가 되시면 책에 있는 문제 제가 밑줄 거 전후 좌우 읽어보시고 좀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